증권 거래 앱이죠. 로빈후드. 로빈후드이 지금 뭐 구설수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만은. 근데 직원들에게 영구적으로 원격 근무를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거래 앱인 로빈후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불확실성에 직면해 사무실 복귀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술 회사의 유사한 변화에 따라서 직원의 대부분에게 영구적으로 원격 근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이 벌어지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그 원격 근무라는 것을 이제 시행하기 시작을 했죠. 사무실에 굳이 나와서 감염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근무하자. 특히 이제 이런 기술 회사들, 텍 컴퍼니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뭐 메타버스니 뭐니 해가지고 온라인 가상 환경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에 대한 것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팬데믹이 종식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재택근무하는 회사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선 주 정부에서도 재택근무를 실행을 하면서 아예 주정부가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 건물을 매각해 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아예 그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주정부 직원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어서 계속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사무실 구할 때까지 계속 재택근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일도 좀 있는 주가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재택근무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정 기간만, 뭐 일주일에 하루라든가 한 달에 하루라든가 이렇게 특정 날짜에만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뭐 회의를 한다거나 훈련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식의 운영도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회사 블로그 게시물에 이렇게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위치나 정기적인 사무실 요구사항이 없으며 팀은 연결과 혁신을 주도하는 주요 경험과 순간을 위해서 가끔씩 직접 모일 것이다. 가끔씩 이제 대면으로 모임을 갖기는 하겠으나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겠다. 일부 팀은 규정 및 비즈니스 이유로 인해 사무실 위치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 내에 있어야 하며 작은 부분은 여전히 사무실로 들어와야 된다. 아주 작은 숫자는 사무실로 복귀해서 일해야 되겠지만은 상당수는 재택근무를 하되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 근처에 재택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방법들을 다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유지 비용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오버헤드 코스트라는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 일할 환경들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다 돈 아닙니까? 사무실 렌트비도 그렇고 전기세, 뭐 통신 사용료도 뭐 당연히 신경 쓰일 것이고요. 그리고 뭐 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가지 비용들이 이 두당 다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회사에도 이로운 일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캘리포니아 맨로 파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로빈후드는 지금 한 3,4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회사에서는 리모트 퍼스트, 그러니까 원격 퍼스트라는 정책을 세워놓고 전국 어디에서나 채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전국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은 사실 많은 조직들로 하여금 하이브리드 근무 문화를 선택하게 하고 투자하게 하는 동시에 부동산 및 직원 전략을 제고하도록 지금 이제 부추겨 왔습니다. 이게 팬데믹 때문에 생긴 하나의 새로운 이제 문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죠.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로빈후드는 2,200만 명의 사용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요. 1인당 평균 잔고가 3,500불이라고 합니다. 3,500불씩 해서 2,200만 명이면 엄청난 자금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 대단한 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룸버그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또 다른 대표적인 증권회사인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거래 계좌의 평균 잔고가 24만 달러. 로빈후드는 3,500불인데 여기는 슈왑은 24만 불이라고 하고요. 회원 수도 로빈후드는 2,200만인데 슈왑은 3,200만 명의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회원 수도 많고 평균 잔고도 훨씬 더 크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자들은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지만은 로빈훗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죠. 주식을 사고 팔 때 수수료가 안 들어간다는 장점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작전 세력에 걸려드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 금지 조치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혼란을 좀 겪기는 했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거래를 라우팅하는 다른 중개업자들로부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주문 흐름 배열로 알려진 이 시퀀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정밀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작전주에 휘말릴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금융 당국이 만약에 이것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로빈후드는 수입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존속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다. 만약에 금융당국이 이것을 용납해 준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아주 맘 놓고 열심히 매진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로 브로커지라는 브로커리지라는 회사의 주요 판매 포인트였는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라우팅하는 다른 중개업자들한테 정보 넘겨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는 것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용자들한테 수수료를 받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어서, 그럼 다른 증권거래 앱하고의 이제 경쟁력 제고 문제에서 좀 뒤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로빈후드는 1월 27일 2021년 4사분기 및 전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 성과를 발표하게 될지 좀 지켜볼 사람들이 여러 생길 것 같고요. 조만간에 또 다른 데로 인수 합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